안녕하세요, 주가박입니다. 자, 오늘 바이든 후보가 당선에 확정이 되었는데요. 자, 향후 증시의 흐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자료는 주식형 수익증권인데요. 연초에 거의 90조에 육박했던 자금들이 최근 들어서 72조 8천억까지 줄어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연초 대비해서 거의 17조 정도가 증발을 했는데요. 최근 들어 자금의 현황을 한번 보시면 여기 지지받고 있는 자리가 72조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고점을 찍었던 자리가 73조입니다. 그래서 72조와 73조 사이에서 변동성을 보이고 있는데요. 일종의 증시의 방향성을 확인하기 위한 눈치 보기 흐름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신용융자도 한번 보시면 여기 9월 17일에 17조 9천억 거의 18조까지 피크를 찍었다가 최근 들어서 16조 6천억까지 줄어드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신용융자 같은 경우에는 이 기간 동안에 한 1조 3천억 정도가 증발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신용융자의 증가는 증시 상승에 기대감이 반영되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최근 들어 신용융자의 감소 추세는 자이든 타이든 증시 상승의 기대감이 아직은 크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최근에 이 저점인 16조 이 3천억은 깨지 않는 것을 보면 신용융자도 아직은 눈치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객 예탁금도 한번 보시면 이 고객 예탁금이 11월 2일서부터 2거래일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주식형 수익 증권으로 한번 보시면 주식형 수익 증권으로는 11월 2일서부터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고객 예탁금에서 증시로 자금이 유입됐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사실은 그 거래 일수가 아직은 2거래일 밖에는 되지 않기 때문에 추후적으로 더 지켜봐야 하겠지만 최근에 이 고점을 찍었던 이 73조를 넘어서는 새로운 자금의 흐름을 보인다면 국내 증시도 추가적인 상승세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요. 최근에 찍었던 고점이 2455포인트입니다. 그리고 현재 지수값이 2416포인트인데요. 앞으로 2%만 더 상승을 한다면 이 전 고점까지도 시장이 상승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조금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주식형 수익 증권으로 73조가 넘어서는 자금이 들어온다면 이 고점도 충분히 넘어갈 수 있는 여력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은 미 대선의 불확실성으로 증시가 상승을 못했다면 지금은 미 대선의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면서 추가 부양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부각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문제는 당장 시장의 관심이 바이든의 후보 당선과 함께 트럼프 대통령의 불복 의사에 따른 시장의 변동성입니다. 하지만 부정선거로 인한 불복 의사는 트럼프 대통령의 혼자만의 생각이라는 기사 내용도 있어서 아마 에피소드로 끝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고 하니 향후 흐름 좀 더 지켜보시기 바라고요. 아무튼 큰 변수만 없다면 바이든 후보가 내년 1월 20일에 대통령으로 취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년 1월 5일에 미 상원 선거에서 이 민주당과 이 공화당 중에서 누가 승리를 하느냐에 따라 증시가 또 한번 흔들릴 가능성이 있는데요. 만약에 이 민주당이 상원을 차지하게 된다면 증세에 대한 부담감으로 증시 상승에 제한적인 재료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변수는 아직도 시장에 큰 변동성을 제공하고 있는 코로나19 관련 이슈인데요. 최근에도 한번 보시면 지금 보시는 이 차트는 빅스 지수라고 해서요, 공포 지수라고도 합니다. 10월 말에 보면 이 공포 지수가 상당히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렇게 급등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일단 10월 27일 기사 내용을 보시면은요, 코로나19 확진자가 빠르게 늘고 있다라는 내용이 있었었고, 추가 부양제 협정도 난왕이라는 재료로 미 증시가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공포 지수도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 다음날도 보시면
10월 28일 날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다시 사상 최대 규모 그러면서 공포지수가 또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 다음에 10월 29일도 보시면은 세계 각국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봉쇄 조치를 강화했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이 공포지수가 40까지 육박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공포지수는 20 내외에서 움직일 때가 시장이 좀 안정적이다 라고 보는데요. 이 안정적인 수치에서 2배까지 급등했던 이유는 코로나19가 악재로 작용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위에 공포지수가 다시 가라앉는 모습을 좀 보였는데요. 그 이유로 보시면 이 대선 결과에 대한 기대감으로 투자자들이 조심스럽게 투자를 시작했다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 대선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된다는 기대감으로 증시가 다시 안정을 찾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다시 차트로 돌아가서 보시면 여기 현재 지수값 대비해서 전 고점까지 한 2% 정도 남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차트도 보시면 2270포인트서부터 쉬지 않고 계속 급등 랠리를 보였고요. 그리고 지난 금요일과 수요일에 잠깐 쉬어가는 모습은 보였지만 전 고점 대비해서는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추가적으로 다음 주에 더 상승이 나온다 하더라도 이 전 고점에서는 한번 쉬었다가 다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니까요. 그런 부분 참고해서 한번 보시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한번 보시면은요. 코스닥은 전 고점을 계속 이렇게 낮춰가면서 추세는 하락 추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락 추세 이 상단에서 조정받은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일단 상승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이 점을 더 이상 낮추는 모습이 나와서는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 고점 돌파 시도가 나와야 되겠죠. 그래야 이 하락 추세를 벗어나서 상승 추세로 전환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2020년도 2개월 정도 남았는데요. 우리가 이 2개월 동안 살펴봐야 할 이 호재와 악재를 한번 보시면 일단 호재로 본다면 미 대선의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면서 추가 부양에 대한 기대감이 좀 더 커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매년 그러했듯이 이 산타 랠리하고요. 그 다음에 연말 랠리라는 게 있죠. 그 다음에 또 뭐 연초 랠리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러한 기대감으로 증시가 상승할 여지가 충분히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악재로는 내년 1월 5일 날 이 상원 선거에서 누가 승리하느냐에 따라 증시가 또 한번 출렁거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올해 내내 악재로 작용했던 이 코로나 19에 대한 향후 대응 방법에 따라서 시장의 변동성을 제공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호재로 움직이든 아니면 악재로 움직이든 가장 중요한 거는요, 항상 정보 수집에 게을리하지 마시고 확인 매매를 하신다면 조금은 늦더라도 여러분의 계좌를 지키면서 조금씩 수익이 쌓여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제가 오늘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자, 이 영상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